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성호 강사입니다. 아우, 오늘 비 많이 내리더라고요. 한 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주가 아니네. 한 이틀. 자, 최근에 아주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3월까지는 폭풍 질문을 주시다가, 오늘은 세상에 까톡에 질문이 딱 2개 있더라고요. 그것도 공부 관련 질문이 아니고 무슨 교재 관련 이렇게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걸 나쁜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모르겠어요. 제가 강의를 잘 해서 의문이 없다, 의문이 없어서 카톡의 질문이 급 떨어졌습니다. 우리 5, 6월 달에. 그렇다면 상관없고, 또 하나, 5, 6월 달은 항상 내가 부족한 과목을 조금 보충하는 시기라고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민법이라든지 2차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쓰느라고 부동산하고 조금 등한시에, 그러더라도 제가 그것까지 이해를 합니다만 5, 6월 달 몸도 축 처지고 한 4월까지 쭉 달려왔더니 이게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 이런 회의가 느껴져서 잠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에 통 이게 까톡에 질문이 없네요. 자, 좋은 현상이라고 믿고 자, 들어갑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 다양한 정책을 했어요. 이게 더 중요해요. 요새 최근 출제 경향은. 그렇다고 전통적인 걸 안 볼 수는 없다. 자, 들어간다. 자, 들어갑니다. 자, 지금 정책의 이해요. 정책의 이해는 딱 2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직접도 있고 간접도 있다. 직접도 있고 간접도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시장 실패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시장이 절단나서, 시장이 실패되어서, 요걸 우리가 꼭 해줘야죠. 자, 그러면 이 간단한 이해 한번 해보죠. 직접 개입 방식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는 건데, 자, 직접 개입을 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런 거야.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럼 간단하죠. 정부가 시장이 결정할 가격을 직접 손대거나, 정부가 소비자와 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거죠. 소비자와 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일단 가격. 정부가 가격을 직접 손댑니다.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그 다음에 정부가 소비자처럼 소비자 역할을 통해서 토지를 직접 구입합니다. 대표적인 토지은행제도. 그리고 시험에 가끔 등장하지만 수용은 토지를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거지만 정부가 일단 소비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토지 취득이라는. 그리고 정부가 공급자 역할을 직접 합니다. 각종 공적 개발. 이 4가지가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내용 다죠. 그러나 요걸 먼저 암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요령이 있죠. 간접 개입을 암기해야 돼. 간접. 자, 간접 개입은 항상 정부가요,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이렇게 뒤에 있어요. 뒤에서 누구의 행동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급자나 소비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 유인책들이 몇 개 안 돼. 딱 4개. 4개 겁나게 많은데, 그렇지 좀 마세요. 4개. 자, 항상 세트 메뉴가 있죠. 첫 번째, 밑에 적어놨어요. 조세, 부담금, 항상 세트. 조세, 부담금, 그 다음에 각종 지원, 각종 보조. 이 4가지.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보조부터 제가 했네요. 보조, 지원. 그리고 나서 대출과 관련된 규제예요. 대출과 관련된 규제.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대출과 관련된 규제는 주택 구입시장, 주택 대출 시장에서 소비자 행동을 유인하는 책이니까. 자, 그래서 항상, 자, 출제자가 이렇게 줘요. 박스를 이렇게 줘.
그리고 여기서 직접과 간접을 구분해라. 그러면 가장 먼저 찾아내야 될 게 요거예요. 조세, 부담금, 각종 보조, 각종 지원, 이 문구가 눈에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할 거 대출과 관련된 제도 LTV, DTI, LTV, DTI 요거 찾으면 이게 간접 개입 방식이죠. 이따 기초로 한번 보자고요. 자, 넘어가기 전에 암기. 항상 박스에서 뭐부터 찾는다?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그리고 대출과 관련된 제도. 이게 간접 개입 방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시장 실패를 한번 보자고요. 시장 실패. 자, 시장 실패의 시작은 강의를 제가 항상 이렇게 했어요. 시장의 역할이 뭐냐 하는 거야. 시장의 역할. 시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서 시장은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시장이 우리가 원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 그러면 당연 이걸 시장 실패라고 한다. 이런 거죠. 시장 실패. 그런데 놀라운 건 야,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는 게 뭐냐? 요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 자, 밑에 수요와 공급 모형이 있어요. 이 수요와 공급 모형에 의하면 자, 소비자와 공급자가 행동 또는 의사의 일치로 얼마를 지금 거래하려고 합니까? 50개를 거래하려고 하죠. 요걸 우리가 균형 거래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소비자와 공급자가 50개 거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시장이 50개를 거래를 하게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시장이 한마디 해요. 우리가 50개 거래할래요 했더니 시장이 50개? 뭔 50개야? 한 5개만 가져가 이 사람아. 이런 걸 시장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적게 자원을 배분하잖아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50개 우리가 거래할래요 했더니 시장이 뭔 째째하게 50개야. 한 50만 개 갖고 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시장 실패예요. 즉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자원을 배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왜 설명하느냐 그러면 앞으로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원인인 공공재, 외부 효과와 관련해서 꼭 이런 문구가 있어요. 사회가 원하는 적정 생산량, 사회가 원하는 적정 생산량보다 더 과대하게 생산됩니까? 과소하게 생산됩니까?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 표현이 바로 뭐냐? 바로 이걸 묻는 거예요. 시장이 실패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자, 왼쪽에 있는 상황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과소하게 자원이 배분될 때가 있고, 자, 오른쪽 상황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과대하게 자원이 배분되는 상황. 딱 이렇게 두 가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과소냐? 과대냐? 그러면 암기 코드는 뭐니? 그러면 항상 딱 하나만 과대야. 딱 하나만. 그게 바로 외부 불경제 또는 사례로 공해. 나머지는 과소. 이렇게 암기해 줘야죠. 나머지는 과소.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2번.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시장 실패. 그러면 이런 시장을 실패시키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이게 시장 실패 원인. 그럼 먼저 외부 효과 공공재는 필수 암기. 왜? 이걸 보고 시장이 실패된다라고 연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까 외부 효과 공공재가 시장을 실패시킨다고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정적인 거예요. 자, 정보의 비대칭성은 뭘 뜻하죠? 누구는 정보가 있고 누구는 정보가 없고. 그러면 정보가 있는 쪽,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이 없는 쪽을 속이는 거죠. 그리고 위험 불확실성. 왠지 시장을 절단낼 것 같고, 완전한 경쟁이 아니라 불안정 경쟁이니까 시장을 절단낼 것 같더라. 요 정도면 된다 이런 거예요. 요 정도면. 자, 그리고 4번은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전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럼 이걸 우리는 정부 실패라고 하죠. 정부 실패. 그리고 정부 실패는 뭐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시장 실패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자, 시장 실패는 시장이 절단 났다는 거고, 정부 실패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했지만 원하는 목적을 달성해버렸다, 못해버렸다, 못했다, 이런 거니까 작년 30일에 요게 나왔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는 시장 실패의 구체적인 이유 중에 요런 것들은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이제. 왜? 이 우리 부동산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따라서 요 놈이 이제 시험에 독립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부 효과 공공재. 외부 효과 공공재. 자, 그럼 잠시 목 좀 축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외부 효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가 다른 경제 주체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영향은 이익을 줄 수도 있고 손해를 줄 수도 있죠. 일단 어떤 경제가 다른 경제에게 이익이나 손해 등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걸 외부 효과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왜 외부 효과가 시장을 실패시킵니까? 그러면 바로 요 놈 때문이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외부 효과의 어떤 정의에는 반드시 이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하지 않고,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하지 않고,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것입니다. 자, 포인트. 외부 효과를 내가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요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하지 않았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런 거죠. 그럼 보셔요. 자, 볼게요. 요거 하나 보죠. 저 두 가지 사례죠. 자, 여기 보면 행인에 내가 이렇게 딱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딱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나의 외부에 있는 공장이 물건을 만듭니다. 그러면 공장이 물건을 만듦으로써 공해라는 손해를 끼치죠. 공해라는 손해. 공해를 통해서 나에게 손해를 주잖아요. 그럼 첫 번째, 외부에 있는 공장이 나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효과죠. 그런데 나에게 이익을 줬다, 손해를 줬다. 손해를 줬으니까 외부 효과 중에 외부 불경제가 되는 거예요. 손해를 끼쳤으니까 외부 효과 중에 안 좋은 효과, 불경제스러운 효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현상이 시장을 실패시킵니까? 그러면 공장이 자, 공해라는 걸 통해서 나에게 손해를 끼쳤지만 한 번도 나에게 뭘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해라는 손해에 대한 대가, 즉 배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시장이라는 건 항상 어떤 원리가 적용되느냐? give and take 원리. 뭔가 준 게 있으면 받아갖고 와야 되고 받아갖고 온 게 있으면 뭔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장이 행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지만 그 손해에 대해서 뭘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배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해가 시장을 실패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세요. 그럼 이해를 했다면. 자, 꽃집이 아침이 되면 이게 꽃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꽃을 문 앞에다가 진열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지나가는 행인이 나는 이 꽃을 보면서 봄이 왔구나 하고 이익을 얻죠. 그러니까 나는 외부의 꽃집으로부터 이익을 얻어요. 그러니까 외부 효과고 이익을 얻고 있으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경제적인 일이죠. 그래서 외부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이 시장의 가격 기구를 거쳤다면 어떤 일이 작동이 되느냐? 그러면 내가 꽃의 진열로서 이익을 얻어요. 그러면 꽃집 사장님을 불러요. 어이, 꽃집 사장님, 당신의 꽃의 진열로 내가 500원어치 이득을 얻었어. 자,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give and take 원리니까 자, 500원 가져가소. 이렇게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 그렇죠. 시장은 깔끔한 건데 나는 한 번도 대가를 지불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아니, 꽃이나 진열해 놓은 거 꽃이나 돌아가지 않으면 다인 거죠. 그래서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다. 그래서 시장이 실패된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즉 공해는 손해를 주면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고 있고
꽃집 사장님은 남에게 이익을 주지만 이익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딱 이것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다 암기 코드단 말이에요. 자, 들어가 보죠. 자, 02번의 주제는 최근에 자주 나오는 주제인데 이 주제가 뭘 묻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빵꾸를 여기다 뚫어놨어요. 외부 효과는 외부 불경제도 있고 외부 경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가장 많은 쉬운 내용이 이게 외부 불경제냐 외부 경제냐 구분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쉬운 문제를 준단 말이야. 대신 뭘 줘? 다양한 제도와 정책으로 난이도를 올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렇죠. 빵꾸 노트에 있는 것 정도만 정확히 이해해주면 절대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끼쳤다. 벌써 외부 불경제잖아요. 손해를 끼쳤으니까. 자 그런데 이 손해가 왜 시장을 실패시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손해를 주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줘야죠. 자, 그리고 4번도 같이 볼까요? 4번. 자, 4번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줬어요. 이익을 줬으니까 외부 효과 중에 좋은 일이죠. 외부 경제라고 하는 거죠. 경제. 그런데 왜 이익을 주는데 시장이 실패되니? 그러면 이익을 주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줘야죠. 자, 그 다음에 외부 불경제와 관련된 논점. 자, 1번. 외부 불경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요령이 외부 불경제가 나오면 그냥 공해라고 읽어요. 자, 공해가 발생했을 때, 자, 그 재화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느냐, 과소하게 생산되느냐.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바로 요놈이란 말이에요. 이게 과대냐, 과소냐. 과대냐, 과소냐. 그럼 암기 코드가 공해라는 외부 불경제만 과대라고 하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과다하게 또는 과대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외부 불경제는 사회가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사회에게. 즉 공해니까. 따라서 정부는 벌금, 조세 등의 부과, 즉 규제죠. 규제. 자, 규제를 통해서 이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시설물, 부의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시설물이 우리 동네에 들어옵니다. 그럼 머리에 띠를 싸고 나가죠. 뭐라고? 절대 우리 동네에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님비 현상이죠. 님비 현상. 자, 그 다음 외부 경제. 외부 경제는 생산 과정에서 외부 경제가 나타나면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과소죠. 여기는 과소. 외부 불경제, 공해만 과대, 나머지는 과소. 자, 그리고 정의 외부 효과는 사회에 이익을 주는 거니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부가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서 장려하는 거고. 그리고 정의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시설물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게 좋은 학교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머리에다가 플리즈 후딱 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 거고, 좋은 병원이 들어옵니다. 플리즈 후딱 갖고 와라 이렇게 핀피 현상이 나오는 거죠. P로 시작하는 핀피 현상. 자, 이번에는 공공재입니다. 자, 공공재는 가장 먼저 공공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항상 소비에 이거 한번 적어보죠. 비경합성과 그 다음에 소비의 비배제성 이런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온 것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게 있어요. 여기에 지금 소비의 땡땡땡땡이니까 비경합성 아니면 비배제성이라는 거죠. 자, 뒤를 읽어보죠. 공공재는 다수가 동시에 소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 이게 도대체 비배제성이냐 비경합성을 설명하는 것이냐 이 맞추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강의 중에 설명했어요. 우리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경쟁을 하는 재화가 있죠. 이게 형과 동생 사이에 먹을 것 같은.
먹을 것 같은. 아니, 맨날 우리 부모님이 그만 좀 먹을 거 갖고 싸우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형제 간에 먹을 걸 가지고 다툼, 경쟁을 합니까?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아니, 누군가가 먼저 먹으면 내 목이 사라지니까 먼저 먹으려고 해야죠.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번역을 살짝 다수라고 하지 말고 형과 동생이 동시에 그렇죠.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굳이 경쟁을 할 필요 없죠. 먼저 먹으려고. 또 한 개인의 소비, 즉 형의 소비가 다른 개인, 동생의 소비를 줄이지 않는다. 그러면 굳이 형과 동생이 먹을 걸 갖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여기가 비경합성이 들어가야 돼요. 자, 다수가 동시에 소비를 할 수 있다면 서로 먼저 소비하려고 경쟁할 필요 없고, 자, 다른 사람의 소비가 나의 소비를 줄이지 않는다면 서로 경쟁할 필요 없잖아요. 사이좋게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비경합성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비배제성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가의 문제라고 했죠. 대가. 항상 일반 제한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소비에서 배제되는데,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소비를 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소비를 한다. 그러면 증거를 하나 대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공원을 제가 하나 만들어 놨어. 그리고 여기에 스미스 씨라고 돼 있어. 그냥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자, 공원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만드는 건데, 자, 스미스 씨는 외국 사람이니까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스미스 씨가 이렇게 공원을 이렇게 총총총총 이용하려고 할 때 내가, 야, 스미스야, 너는 우리나라에 세금을 낸 적도 없잖아. 대가를 지불한 적도 없잖아. 그런데 공원을 이용해?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공공재는 외국인이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든 다 이용할 수 있는 제어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소비를 한다, 이런 말이야. 이게 소비의 비배제성이죠. 자, 그럼 이제 2번을 보면 공공재는 소비의 비배제성, 즉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를 한다라는 이런 성질 때문에 개인들이 비용을, 생산비,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이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무임승차자라고 하는 거죠. 무임승차자. 그리고 무임승차자를 보는 순간 시장 실패라고 느껴야 돼. 아니, 무임, 돈을 내지 않고 타? 이런 천인공날 일이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원리가 깨졌잖아요. 자, 그리고 공공재는 사회적인 최적 수준보다 일단 외부 불경제 아니면 과소니까 정답은 과소란 말이에요. 근데 왜 과소하게 생산되니? 그러면 그렇죠. 사람들이 무임으로 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여기까지가 우리가 정책의 2의 파트, 두 주제예요. 자, 그러면 기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7의 기출이에요. 한번 스탑하고 풀어보세요. 스탑. 자, 풀어보셨죠? 자, 볼게요. 1번 봤더니 직접입니까? 간접입니까? 잖아요. 그러면 요령이 뭐예요? 네 가지.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그리고 대출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뭐 LTV, DTI. 자, 여기 봤더니 아이고 부담금이 나왔네요. 조세 부담금. 그러니까 너는 틀렸네. 요거 정답이네. 요거 틀린 거 찾으라겠으니까. 별거 아니네. 자, 나머지 것도 좀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이번에 소득 재분배가 나와요. 요거 정책에서 자주 나오는 거야. 소득 재분배. 그러면 얘는 요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소득의 분배하고 소득의 재분배는 달라요. 자, 저번 시간에도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항상 소득을 분배해요. 그럼 반드시 뭐가 생긴다고요? 빈부격차가 생겨요. 빈부격차. 근데 이 빈부격차를 그대로 놔두면 사회가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소득의 격차 또는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뭔가 소득을 다시 분배해요. 이런 걸 우리가 소득의 재분배 정책이라 그래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세금이죠. 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필요 이상으로 왕창 세금을 걷고,
또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그렇죠. 소득을 아예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이런 식을 통해서 소득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거죠. 이게 소득의 재분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시험에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그러면 소득의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느냐인데 그냥 쉽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면 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험에 두 가지 정도 나오는데 공공임대주택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그리고 시험에 또 임대료 규제 정책이 나왔어요. 임대료 규제. 임대료를 낮추는 거. 임대료를 낮추면 누구를 목적으로 하는 거야?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차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사회적 후생. 자, 이 사회적 후생이란 말은 경제학에서만 쓰는 거고, 자, 이 후생이라는 표현을 어떤 학자는 사회적인 복지, 일반적으로 복지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나 저는 복지보다는 이걸 좋아해요. 사회적인 행복. 좋은 표현이잖아요. 사회적인 행복. 자, 그러면 사회적 후생 손실이다. 그러면 사회적인 행복이 손실된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해보자고요. 자, 3번. 자,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해요. 분양가를 낮게 규제하죠. 그럼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게 분양가를 낮추면 분양사업자인 공급자가 뭐라고 한마디 합니까? 나 더러워서 분양사업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급량이 감소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 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한다는 건 사회 전체적인 행복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공급량이 감소되면서 사회적 후생 또는 사회적인 행복이 손실에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만 더. 수용. 자, 수용은 우리 시험에 딱 두 가지 정도로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 직접이냐 간접이냐. 정부가 토지를 취득하는 거잖아요. 비록 강제적이지만 일단 직접 개입 방식. 그리고 취득을 하지만 항상 강제적인 취득이란 말이에요. 강제적인 취득. 그러니까 이 강제적인 취득은 항상 뭘 유발하는 거죠?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 간의 갈등을 유발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갑자기 또 생각났어. 우리 저번 시간에 한 거. 선매는 장래 필요한 토지를 미리 구입하는 건데 선매는 항상 수용이라는 방식으로 선매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시험에 겁나게 잘 나옵니다. 자, 29회입니다. 스탑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스탑. 자, 시장 실패의 원인을 물어봤어요. 이게 중요하죠. 원인. 그럼 일단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게 공공재 외부 효과. 그리고 왠지 안 좋아 보이는 것들. 정보의 비대칭성. 불완전 경제. 야, 너는 안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끝.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하나 더 봐요, 이거. 이거 놀라운 문제야. 작년 기출이야. 자, 스탑 해놓고 반드시 푸셔. 31. 자, 풀어보셨죠? 지금 뭘 물어보고 있냐? 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건 부동산학 기본서를 10번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딱 시험에 봤더니 금융규제래. 금융. 근데 밑에 봤더니 금융이라고 할 만한 건 LTV밖에 없네. LTV, DTI. 대표적인 대출 제도와 관련돼 있잖아요. 금융규제는 대출이잖아요. 대출. 그러니까 1번을 찍어야 되는데 작년에 이거 다 맞춰갖고 왔습니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아니 금융규제니까 이거밖에 뭐 있냐. 양도소득세도 아닌 것 같고 토지거래허가제 뭐 용도구역 그냥 이거 같아요. 정말. 자, 그래서 제가 반드시 풀어보라는 거예요. 자, 한 문제 더 있어요. 자, 이렇게 박스를 주고 직접과 간접을 구분합니다. 그러면 요령을 살려서 빨리 스탑. 자, 항상 요령이 뭡니까? 간접을 먼저 찾죠. 4가지.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그리고 대출 관련 규제. 자, 여기 조세 있네요. 조세.
부담금. 잘 보인다니까. 이게 세트 메뉴로 항상 나오니까. 그 다음에 보조나 지원은 없어 보이고. 그리고, 여기 LTV DTI. LTV DTI 간접.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나머지를 보자고요. 토지은행제도 직접 각종 공영개발, 각종 공영개발.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되죠. 한 문제 더 있어요. 자, 공공재. 자, 스탑. 자, 30회인데요. 일단 소비의 비경합적 특성이 있다. 오, 이거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이 정답인데, 비내구재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부만 생산 비용을 부담한다. 왠지,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정부만? 그런 게 어디 있겠어. 자, 이게 출제의 의도는 이런 거예요. 공공재는 무임승차자들 때문에 많이 공급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공공재가 끊임없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무임승차자들을 적발해서 비용을 징수해야 돼요. 그런데 무임승차자들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공재는 공권력이 있는 정부가 비용을 징수하면서 직접 공급을 해요. 직접. 대부분이라고 그랬어요. 대부분. 그런데 여기는 정부만 비용을 부담합니까? 그렇지 않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지하철. 공공재예요? 공공재 아니에요? 공공재예요. 나 지하철 타면서 돈 내요? 돈 안 내요? 돈 내. 그게 바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지만 그걸 이용하는 소비자도 부담합니다. 이게 뭔 내용입니까? 비내구재라는 건 소비성 제한하는 거죠. 우리가 내구재는 사용기간이 오래 지속되는 내구성을 갖는 제하잖아요. 그런 게 자동차, 가구, 뭐 건물, 뭐 이런 거. 그럼 비내구재라는 건 소비재를 말해요. 뭐 호빵, 빵, 우유 이런 것들. 아무튼 뭔지 몰라도 뒷문장이 포인트예요. 자, 나머지 볼게요. 무임승차의 문제가 나오고, 과대다, 과소다. 반드시 나오잖아요. 과소. 외부 불경제 말고는 과소. 그리고 비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를 한다. 그러니까 비배제성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를 할 수 있다. 그냥 강의 노트에 있는 거 그대로 나왔잖아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후반부 거 싹 해드릴게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